예, 안녕하십니까. 온 세상 모두가 맨정신으로 행복하길 바라는 축구 플래너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제가 서두에 보여드린 것처럼 어제는 대구를 갔다가 대구에서 청도로 가서 거기 사진작가 분이 이렇게 운영하는 카페에서 좀 시간을 보내고, 그 다음에 저녁에는 역 근처에 대구역 동대구역 근처에 횟집에서 시간을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시간을 보내면서 앞에 있는 사람들은 술을 드시고 저는 콜라를 마시고 그러면서 이제 잘 보내고 왔는데요. 사실은 먹방만 찍고 왔습니다. 예. 네. 오늘 이야기는 역시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는 우리들만의 사정, 알코올 중독자 입장에서는 우리들만의 사정이죠. 그런데 사실 사회적으로는 엄청나게 커다란 문제임에도 아직 그렇게 커다랗게 이슈가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아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으시더라고요. 브래드 피트조차도 알코올 중독자였고, 지금은 현재는 술을 아예 입도 안 대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분도 여러 치료를 받다가 AA라고 하는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들의 모임, 거기에 참여하셔서 그 활동을 하면서 술을 끊으셨다고 하는데, 일단 A에 관한 이야기들이야 뭐 전에도 살짝 어느 정도 언급을 했었고, 거기에 제가 조금 더 첨부를 하자면은 그 활동이 효과적인 이유는 자신의 신분을 뭐 얼굴을 이미 알린 사람들이야 뭐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고 뭐 그냥 평범한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누가 누군지. 익명으로 활동한다는 점에서 좀 커다란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저야 그 모임에 참여를 하지를 않았으니까 그게 어느 정도의 효용성이 있는지 저로서는 잘 모르죠. 그런데 여튼 뭐 브래드 피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이겨내고 있다고 하는데, 뭐 사실상 뭐 8년 됐다고 해요. 8년 됐다고 하는데 언제 재발할지는 모르죠. 뭐 죽을 때까지 참으면 재발은 없는 거지만 언제나 뭐 시한폭탄을 안고서 살아가야 하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브래드 피트에 관한 기사가 나오면 좀 관심을 가지고 보려고 하는데, 어저께 제가 사실 그 분들을 이렇게 만나면서도 제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를 설명드리면서 알코올 중독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대화 도중에 너무 좀 뭐라고 해야 할까, 벽을 느낀 게, 그러니까 평범하신 분들, 그리고 주변에 알코올, 그러니까 음주 문화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술 문제, 쉽게 표현하면 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겪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거의 정말로 그냥 알코올 중독에 관해서 그냥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알코올 중독이라고 하면 정말 그냥 노숙자의 그런 모습을 상상을 하고, 제가 이러고 갔는데 제가 알코올 중독자였다 그러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그리고 이제 제가 어떤 상태의 알코올 중독자였는지를 설명을 드리려고 해도 뭐 잘 받아들이지를 못하시더라고요. 당연히 이 모습에서는 일반인들은 상상하기 힘들겠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분들에게 알코올 중독에 관한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제가 느낀 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곧 다음 주면은 이제 10주년 기념 파티가 있을 계획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알코올 중독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저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는데도 이렇게 힘들게 벽을 느끼는데, 이제 막 술을 끊은 사람들은 정말로 일반인들하고 이렇게 어떤 모임 자리, 그러니까 술이 끼어있는 그런 모임 자리, 회식 자리에서는 정말 힘들겠구나를 다시 한번 느끼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초창기 때 제가 이제 술을 끊기 시작한 1년차, 2년차, 3년차
그 당시에 저도 소외감을 정말 많이 느꼈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하고 전에도 몇 번 언급했지만 뭐 어울리고 싶은 마음으로 시작해서 갔는데 어울리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리는 지켜야겠고, 왠지 그냥 뭔가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게 그런 거였다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 자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술을 안 마실 거라고 해서 그냥 나와버리는 거는 좀 버르장머리가 없어 보인다, 뭐 그런 느낌? 그래가지고는 그냥 자리만 지키고 있고, 아니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술자리가 이제 파장이 날 때쯤에 이제 저질러 놓은 것들을 이렇게 수습하고 막 그렇게 했던 것들이, 그렇게 하면서 그냥 내가 여기 왜 있지? 뭐 하러 왔지? 그러면서 소외감도 정말 많이 느끼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느껴본 분들은 다 공감하실 텐데, 자기들은 술 짠하면서 이렇게 자기들끼리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그러는데, 저는 술짠을 못한다는 이유로, 건배를 못한다는 이유로 이 자리에 이렇게 쉽게 낄 수 없고, 그리고 이분들은 점점 이성을 상실해가면서 그냥 감정 섞인 말들이 막 이렇게 와가는데, 저는 아무래도 맨정신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저한테 저는 얼마든지 기분을 업 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그런 거를 알 수가 없으니 저를 이렇게 멀리하고 이렇게 벽을 두고 그러려고 하는 것도 너무 답답했고, 그래서 소외감 정말 많이 느꼈고 외로웠고 모임 자리 갈 때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힘들었는데, 그것보다도 솔직히 더 힘든 거는 같이 지내는, 그러니까 직장 동료라던가 아니면 이제 친하게 지내야 할 친구들에게서 나는 이런 술 문제를 가지고 있다, 알코올 사용 장애라고 하는 내가 술을 멀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이유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정말 이게 짧게 야 이거야 라고 해서 설명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엄청나게 고충이 심했었던 것 같은데, 당시에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어려운 길 걸어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냥 이렇게 생각했죠. 무식해서 이해를 못해네. 이해력이 딸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당시엔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넘어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친구들에게 제가 만약에 어떤 이해를 기대하고 바라고 그랬다면은 더 힘들었을 거예요. 이게 충분히 이해를 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왜 이해가 안 될까, 막 그렇게 생각했다면은 많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저는 이해력이 딸리는구나. 건방진 생각이죠. 알 수 있는 그 지식의 차원이 다른 건데도 불구하고. 하여튼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좀 그래서 조금 그러니까는 사회생활이라고 하기 조금 애매하고, 그룹 생활, 그리고 이제 어떤 모임, 단체 활동 이런 거를 하는데 정말 많이 애로사항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제가 본래 아싸 체질이고 본래 자발적 왕따를 좋아하던 캐릭터이다 보니 그냥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기대를 안 하고, 다만 이제 목표로 삼았던 그런 어떤 사람과의 관계, 사이, 그런 것들을 가지고 싶은 유지, 뭐 이런 거를 하고 싶었던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 아쉬움이 많고 안타까움이 많았지만, 뭐 어떻게 하겠어요. 이건 어쩔 수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근데 웃긴 게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냥 이런 사람들이라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고 넘어왔는데, 나중에 시간 지나면서 이제 제가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점점점 계층이 달라짐에도 불구하고 그 이해의 폭이 그렇게 극적으로 이게 달라지거나 그러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예의상 그렇구나 라고 저한테 이렇게 표현을 해줬어도 내심 속에서는 저 친구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지? 거의 이런 느낌도 정말 많이 받았었고, 근데 보통은 그냥 계속 꾸준히 제 모습을 보다 보면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술 끊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이제 그걸 이겨내고 내가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힘든데, 그 과정 속에서 사람들을 이해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이분들이 내가 단주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까지는 더더욱 힘든 일이구나 라는 거를 정말 몸소 체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쩌면은 제가 그때서부터 뭐라고 할까, 그 전에도 본래 이제 태어나자마자 정신병원에서 같이 나왔던 친구들을 어떻게 좀 도와주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그것도 불발로, 다 전부 불발로 끝나서 포기를 했고, 그 다음에 페이스북에서도 여러 사람들을 직접 연락을 하고 만나기도 하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어떻게 해서든 돌이키고 싶었던 부분들을 노력을 했던 것들이 많이 실패를 겪으면서 이제 힘들어했고 그랬었는데, 다행히 저는 이제 그런 활동들을 제가 유지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제 술에 대한 유혹에서 더 멀어지고, 술은 마시지 않는 거지 무조건 더 좋구나라는 걸 이렇게 제가 스스로가 몸으로 이렇게 이직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그거 같아요.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일단 저희 같은 알코올 중독자분들께서는 주변 사람들의 이해를 이해를 해주면 좋겠지만 과하게 기대하거나 바라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쉽지 않아요. 정작 진심으로 내가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그러니까 이 문제에 관해 인정받고 싶고 이해받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신다면 그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 모임이라고 하는 그 AA를 직접 참여하지는 않으셔도 온라인상으로도 카페도 있고 그래요. 그런 걸 활용하셔도 괜찮고요. 아무래도 그런 데다가 무슨 말이라도 이렇게 한마디를 해야지 이게 답답함이 풀리거든요. 그렇게 하셔도 되고, 뭐 저한테 연락을 주셔도 되고. 근데 그런 부분들은 일단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알코올 중독자가 아닌 시청자분들도 계시잖아요.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내가 참 이해하기 힘든 부분을 내가 당사자도 아닌데 이거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이런 자체가 되게 대단한 거다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내가 몸으로 겪는 병이 아닌데 이걸 이해한다는 건, 예를 들어서 암에 관해서 안으려고 해도 암 환자가 아니니까 암 환자 가족, 그런 사람들 아니면 암에 대해서, 암 투병에 관해서 이해하기가 엄청 힘들잖아요. 이미 암은 우리 사회에서 정말 너무 흔하게 알려져 있는 병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처럼 심지어 암에 비해서 훨씬 쉬쉬하고 사회에서 덮어두고 있는 이런 알코올 중독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는 정말 평범한 사람들이 이해하기 그리고 받아들이기 정말 어려운 문제구나. 아직도 사람들이 아니 술은 그냥 적당히 마시면 되지, 그냥 그만 마시면 되잖아, 이렇게 너무 쉽고 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우리 사회에 대다수라는 사실이 이게 현실이구나. 뭐 이건 안타깝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아니 겪어보질 않았는데 어떻게 알 거야. 예를 들어서 제가 잘 모르는 것 중에 어떤 게 있을까요? 크리켓이라는 뭐 운동이자 스포츠가 있잖아요. 제가 그냥 대충 뉴스에서나 뭐 스포츠 뉴스 같은 데서나 몇 번 겪어보지, 그거 룰이나 뭐 그런 거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걸 저보고 설명하라고 하고 이해하라고 하면 제가 할 수 있나요? 못 하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좀 오히려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해해야 하고 배려하고 양보해야 하잖아요. 어른이 왜 아이에게 더 배려하고 양보하나요? 더 많이 알고 있고 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주셔서 좀 뭐라고 해야 할까, 알코올 중독에 관해서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고, 그리고 내 상황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싶을 때에도 좀 답답함을 좀 살짝 삭혀둔 채 좀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려고 내가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주변 사람들도 이해시킬 수 있고, 내가 지내는데 커다란 문제를 이렇게 부딪히지 않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그렇고요. 사실 좀 썸네일에 낚여서 들어왔다고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만큼 우리 사회에 흔한 병이라는 사실, 그리고 정말로 극복하기 힘들고 웬만해서는 정말로 웬만한 노력으로는 쉽지가 않다라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어서 오늘 영상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튼 지금까지 또 꼰대 같은 교과서 같은 이야기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